그렇게 잘 적어서 3개월, 6개월을 잘 배워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왜 아직도 모르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 간만입니다. 오늘은 퇴근이 아니고 주말인데 요즘 제가 풀지 못하는 고민 하나를 여기서 풀어보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해결하지 못할 고충들이 많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고충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뭐 엄청 잘하고 일을 엄청 잘해서라기보단 대부분 방법을 찾고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하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또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면 보통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해결할 수 없는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 후임들한테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밑에 분들한테. 그렇다고 막 업무하고 있는 와중에 이건 이렇게 했냐, 이건 왜 저건 저렇게 했냐, 팀장님한테 컨펌 받은 거냐,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냐, 뭐 이런 잔소리가 아니고, 원래는 같은 직무에 제 뒤로 들어온 후임 사원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퇴사하셨고, 지금은 이제 막 시용기간 끝난 4개월 차 신입사원분이 계세요. 제가 퇴근할 때 마침 즉 방향도 그 친구도 같아가지고 이제 가끔 얻어타는데, 그 친구한테 했던 말들을 쭉 돌이켜보면 하는 일은 어떻냐,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생각했던 일이랑 지금 와서 하는 일이랑은 잘 맞냐, 지금은 퇴사하신 그 윗사원분께서 잘 가르쳐 주시냐, 가르쳐 주신 것들은, 배운 것들은 그날 정리를 잘 해라, 시용기간 업무일지에, 신입사원 업무일지에 잘 정리해 놔라, 나중에 가르쳐준 거 까먹을 수는 있는데 그 까먹은 걸 2번, 3번 반복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빠진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본인의 업무 이미지로 박혀버리면 그거 고치기 정말 어려우니까 누군가 뭐 가르쳐주면 항상 받아 적어놓고, 쓸모없는 거라도 받아 적어놔야 나중에 맥락을 이해할 때도 좀 더 편하고, 무엇보다 이것저것 적어놓은 그 노트들을 따라서 업무 히스토리, 인수인계 과정들을 추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놔라. 뭐 이런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시용기간 거의 끝날 때쯤에는 지금 하고 싶어하는 직무랑 우리 팀의 업무랑은 한 파트에 있지만 결이 조금 다른 것 같다. 그 친구는 정비를 좀 하고 싶어하고 저희는 테스트 팀이다 보니까 팀이 따로 있지 않고 저희 팀에 엔지니어 파트가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 친구는 그걸 하고 싶은데 테스트 파트로 오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딱 맞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 주어진 직무를 온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다른 거에 한눈 팔기 시작하면, 그런 모습을 주변에 보이기 시작하면 나중에라도 원하는 파트로 넘어가는 게 더 힘들어진다. 지금 하는 거를 온전히 잘 배우고 소화한 다음에서야 여력이 생겼을 때 정비 차장님 일하실 때 슥 가서 하나둘 배우고, 후배 사원님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런 거에 역량이 있고 지식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슬슬 비춰야지 그쪽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 꼰대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잔소리를 어떻게든 좀 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면 이 친구 귀에서 피가 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잔소리들을 여기서 좀 풀면 그게 좀 나아질까 해서 여기서 제가 후배 사원분들에게 해주는, 새로 오신 신입사원분들한테 항상 하는 잔소리들을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하기도 했지만 신입사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모든 것을 적어놔라. 그날 누가 뭐 시킨 일, 알려준 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던 일,
혹은 내가 나중에 선임자분들한테 물어봐야 할 내 모든 것들을 적어놔라. 퇴근 시간 30분 전쯤에 그때 가서 나나 내 위에 옆에 대리님이나 과장님, 차장님, 팀장님께 가서 쓱 물어봐라. 나한테는 언제든지 와도 괜찮지만 팀장님이나 차장님은 바빠 보이면 가지 말아라. 그럴 땐 그냥 차라리 나도 바빠 보이더라 나한테 와서 가서 물어봐도 될지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항상 모든 걸 기록해야 된다. 적어놔야 된다. 원노트에 정리하든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든 엑셀에 정리하든 하다못해 윈도우즈 메모장에 정리를 해놓든 적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노트 한 권을 사와서 3개월까지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적어라. 나중에 제가 신입사원분한테 오늘은 뭐 막히는 거 없었어요? 오늘 뭐 물어볼 거 없으세요? 했을 때 없다고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그 친구는 회사가 처음일 테니까 신입사원이었으면 저희 테스트 팀에서 하는 용어들, 단어들 말도 일반적인 테스트 팀에서 하는 거 외에도 저희끼리 약속된 언어들이 있고 프로세스 업무 절차도 그 친구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 다 적어놓고 물어봐야 된다. 3개월의 시용기간이 본인에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방어막이다. 그 3개월 안에 배울 걸 다 배워놓고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온전히 1인분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언어들과 하는 일의 프로세스나 전체적인 큰 맥락이나 흐름을 다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지 못해도 감각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 일이 어느 분한테 와서 어떻게 정리돼가지고 어떤 분한테 가는구나. 업무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쓱 보고 지나가는 걸로는 안 되고 그날 있었던 노트들을 다 업무 끝나고 보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항상 적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잔소리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잘 적어서 3개월, 6개월을 잘 배워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걸 왜 아직도 모르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 3개월, 6개월 차에는 항상 이게 물어보고 적어놓고 또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그때는 물어봐도 그게 유죄가 아니거든요. 무죄. 귀찮고 알려준 거를 또 물어봐도 어쨌든 무죄예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그 윗사람이 잘 가르쳐주는 게 책임이지 못 배운 사람의 책임이라고 먼저 지적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니까. 물론 상태가 너무 메롱이면 굳이 팀장님께 이 친구가 조금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팀장님이 와서 걔 좀 괜찮니? 하고 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3개월, 6개월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 가서도 신입사원일 때 물어보고 사고 쳐놨어야 되는 거를 물어보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너 그동안 뭐 했어? 뭐 배웠어? 하면서 본인의 이미지가 깎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거든 알아야 할 거든 모르는 거든 질문을 해야 될 거든 내가 본 거 들은 거 다 적어 놓으셔라. 여러분들도 귀에 피가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뭐 어차피 많이 보지 않으니까. 두 번째 잔소리는 첫 번째랑 이어지는데 사고를 칠 거면 시험기간에 쳐라.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는 우리 회사, 우리 팀, 본인의 직무의 1년 사이클을 다 돌기 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언젠가 사고를 한번 치거든요. 다행히 저는 큰 사고는 치지 않고 뭐든지 잔소리 하나로 잔소리 한 번 듣고 커버 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사고들을 조금 쳤어가지고 다행인데 아주 간혹 정말 큰 사고를 나중에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발 사고는 미리미리 쳐라. 미리미리 쳐봐야 사고도 미리 쳐봐야 쳐본 놈이 피할 수 있어요.
사고를 친 놈이 또 친다기보단 쳐본 놈이 또 그걸 피할 줄 알 테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사고를 치되 숨기지 말아라. 사고치고 숨기는 게 어떻게 보면 네가 가진 면죄부를 발로 차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행동이다. 사고를 쳐놓고 숨기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 왜냐? 사고 쳤을 때 재빨리 진압에 들어가고 대처를 해야지 사고가 안 커지는데 이걸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기면 운이 좋아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드러났을 때 돌아오는 눈덩이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잔소리는 좀 짧게, 사고를 칠 거면 시용기간 내에 6개월 내에 1년차 이전에 1년차일 때 쳐라. 다만 사고를 키우진 말아라. 뭔가 쎄하거나 뭔가 잘못됐다 싶거나 그날 하루가 좀 찜찜하다? 그러면 말을 해라. 뭐가 찜찜한지, 뭐가 쎄한지, 뭘 했을 때 쎄했는지. 그래야 주변 사람들도 팀장님도 커버를 쳐줄 수가 있다. 사고를 칠 건 빨리 치고, 사고를 쳤다면 키우지 말아라. 빨리 혼나라. 혼날 건 하는 게 항상 하는 두 번째 잔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소리는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파악해라. 회사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잖아요. 연봉이 있기도 하고 경력이 있기도 하고 뭐 새로 내가 배우지 못했던 뭐 새로운 분야로 공부해서 배울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동료들, 좋은 선배님들 혹은 유망한 후배님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가 큰 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가치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회사 생활 대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큰 재해란 말이죠. 좋은 분들이 있는 건 복인 것과 다르게 별로인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건 재해란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본인 스스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는 항상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나쁜 사람들과는 그들과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 별로인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쌍방이 별로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보통. 그 사람만 별로인 게 아니라 나도 별로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앙심을 품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들이 나한테 잘 못해줬으니까 나도 대충 해줘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별로인 사람들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파악해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면 그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그 업무를 어떤 스타일로 소화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잘하시는지 잘 파악해놔라. 다만 그분들이 뭘 못하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거는 찾지 마라. 그건 내가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은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잘하는 게 서로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시너지를 내려면 결국 서로의 장점을 빨리빨리 파악해 놔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뭘 모르는 게 생겼어도 그걸 담당하시는 혹은 그걸 제일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가장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 정말 중요하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장점, 성격을 빨리빨리 파악해놔라. 그들의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이해해라 하는 잔소리들을 항상 해주는 것 같아요. 크게 이 세 가지.
신입사원 때는 무조건 많이 적어라. 사고 칠 거면 빨리빨리 치고 숨기지 말아라. 세 번째, 주변 사람들 파악을 잘 해놔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최소 3개월만은 이 3가지 정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저의 잔소리력이 이렇게 다 소진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잔소리 여기다가 풀면 우리 막내 사원 좀 덜 괴롭히겠죠? 아, 더욱이 또 막내 사원이 저 고등학교 후배여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회사가 첫 회사. 그러니까 신경이 뭐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학연지연 혈연을 말로만 들었지 막상 회사에서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잘했으면 좋겠고 사고 칠 거면 빨리 쳤으면 좋겠고. 저는 첫 회사를 굉장히 조금 별로인 데를 다녀가지고 가능하면 절대 지인의 회사는 가지 마십시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뭐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저의 잔소리력을 소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